제 남편이 구석봉이라는 아주 잘난 남자였었어요. 둘째가라면 서러워했고 뭐든지 1등 해야 직성 풀리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시도 쓰고 소설, 또 라디오 드라마, 또 텔레비전 드라마도 썼고 했던 작가였는데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당선작을 내고야 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렇게 욕심꾸러기 일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감기 몸살 같이 아픈 열이 막 끓는 거예요. 잠깐 입원하고 퇴원할 줄 알았는데 그때로부터 계속 입원 퇴원이 잦아지면서 입원할 때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기침이 안 떨어지고 열이 안 떨어지고 1년, 2년, 3년, 4년 입원이 퇴원이 더 길어지고 하면서 너무너무 이게 구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안 나오고. 정말 그 알 수도 없이 병원에서도 왜 열이 나는지 왜 기침이 나는지를 못 찾아내요. 그렇게 좋은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던 어느 날 퇴원하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애를 썼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숨 쉬는 모든 기관이 전부 너무나 망가져서 지금으로부터 산소호흡기를 코에서 1분만 벗어도 숨을 못 쉬는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산소호흡기를 아예 끼고 지금부터 생활을 해서 집으로 퇴원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한 지금 32년, 한 5, 6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가끔 가다가 전기가 끊길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 참 이상하죠? 여기 어르신들 다 아시죠? 3, 4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랬었어요. 근데 그 전기가 끊어지면 이 산소호흡기가 끊기니까. 그래서 저는 산소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그걸 방에다가 이렇게 사서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전기가 꺼지면 빨리 이거를 산소통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숨을 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겪어 나갔는데 그렇게 믿고 건강하고 잘나고 내가 1등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아프고 1년, 2년, 3년, 4년 되니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도 친형제들도 별로 돌아다보지 않고요. 그래. 그 친구들 때로 뭉쳐자면서 술 마시자, 글 쓰셔야지 왜 병원에 있어 처음에 했던 그분들도 전부 발길들을 끊으시는 걸 우리가 겪게 될 때는 저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이제 딸만 둘이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막 효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겨울방학이 끝난 다음에 제가 방송국 갔다 왔더니 아이들 둘이 아빠 방에서 날 불러요. 들어가 봤더니 두 딸들이 양쪽에서 주사기를 하나씩 들더니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아빠한테 주사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해요. 그때 큰 딸이 중3이었고요. 작은 딸이 중1이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것들을 의지하고 바깥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니까 대사를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면 그 아픈 사람 앞에서 대사 외울 수가 없으니까 밤에 복도 저쪽 바깥에 간호원들도 안 보이는 곳에 어두운 그 복도에 앉아서 죽으라고 대사를 외는 거예요. 나하고 남편하고 세상 1등 가기로 작심을 하고 그 길을 너무 못 떨어지게 가고 있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체험하기 시작했고 중환자실에 수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 세상은 절대적인 거 하나도 없고 다 상대적이고 이 세상은 다 어렵고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들은 지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정말 겸손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남 아픈 것을 바라보게 됐고 그래서 남편도 정말 마지막에 그 교만하고 그 잘나고 했던 것들을 정말 뿌리채 다 토해놓고 잘못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더 값어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토해내면서 어느 시간에 이제 정말 저보다 먼저 천국으로 소천을 했는데 그다음 이후에 나의 삶은 값어치가 달라졌고요.
남편을 이렇게 보내고 두 딸과 같이 지금 살고 있는데 큰 딸은 시집 갔어요. 근데 멀리 시카고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본다.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 시카고 와서 같이 살면 안 돼. 그래서 얘 내가 이렇게 여기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거기 왜 가니? 그랬더니 엄마 오늘 아침에 우리 건강하시던 우리 교회 최고의 장로님이 아침에 눈을 쓰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인생을 모르니까 딸도 너무 그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전화해서 오케이 알았어. 좋은 시간이 되면은 또 만날 수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또 딸 하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근데 이게 부부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분이 그 운명을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가슴 아팠던 소송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부부였어요. 결혼하자마자 사고가 났는데 이제 그 아내는 이제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이 젊은 남편은 무슨 또 자기도 같이 사고 나는데 다행히 남편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이제 6, 7년 지났는데 사위를 좀 해방시켜주고 싶다고 이혼 절차를 진행을 해달라고. 근데 그 사위분은 아직도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했는데 진짜 저희가 눈물로 이혼 합의를 하고 했는데 만약에 저게 내 일이라면 우리 남편이 그렇게 된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물론 저도 이제 애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겠지만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이게 부부라고 인연을 맺는 것이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 좋아서 살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관계구나. 그래서 되게 그때 막 저도 같이 눈물 흘렸던 거 기억이 지금 나요. 이제 뭐 거의 이렇게 뇌사 아니면 뭐 이렇게 큰 병 말고도 사실은 일주일 이렇게도 다 간호할 일이 많잖아요. 사실은 저도 저희 엄마가 이렇게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었는데 저는 제가 되게 셀 줄 알고 저희 아들, 남편 다 가라 그랬어요. 뭐 좋은 일이라고 다 있어? 나 여기 병원은 주릉주릉 있는 거 아니야. 일할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 그랬는데 일단 수술실 앞에서부터 내가 누가 있었어야 돼. 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 혼자 누가 보면 큰일 나고 참 대성통곡을 하고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못 움직이시니까 계속 제가 간호사 뛰어가고 엄마를 화장실에 이렇게 메고 가서 해야 됐잖아요. 근데 저는 건강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주일을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스케줄을 못 비우니까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딱 차를 일주일 만에 제가 탄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엄마는 집에 놔두고 이제 일하러 가야 되니까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나는 되게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 되게 큰 사거리였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그 신호를 내가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빨간불인데 맞아, 안 보여. 그 사거리를 내가 그냥 그래. 하고 갔는데 맞아. 옆에서 버스랑 난리가 났고 내가 그 중간에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다 버스가 와서 그래. 빵빵하고 난리가 났을 때가 내가 여기 왜 있지? 그래서 내가 처음 그런 걸 겪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되게 나는 건강하고 그런 거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주일이 나를 그 순간 그 바보로 만드는 게 일주일 동안 있더라고요. 힘들었던 그런 게 모든 게 이제 굉장히 몰랐나 풀리면서. 봐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이게 이제 다 놨나 봐요. 내가 그러면서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엄마가 위암 수술을 하시고 투병 중일 때 제가 이제 별거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엄마 집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엄마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보니까 그 예뻤던 모습보다는 수술을 했는데 저희 엄마는 그 수술이 좀 이렇게 전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언니랑 저랑 엄마를 간호를 하는데 저는 또 그래도 조금 능력이 좋으니까 물질적인 걸 제가 대고 언니는 자기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헌신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엄마를 전적으로 언니가 간호를 하는데 엄마가 안 그러셨는데 몸이 아프시니까 아기가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고생하는 언니한테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시고 막 짜증내고 제가 볼 때는 언니한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못하는 거를 언니가 하는데 엄마는 그냥 작은 것도 막 섭섭해하시고 투정하시고 막 아기가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야
진짜 우리 언니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엄마도 안 됐지만. 그래서 내가 야, 진짜 김병에 효자 없다고. 엄마 저렇게 계속 저러면 언니 저거 못 살겠다. 언니도 죽겠다. 이럴 정도로 막 너무 예민해지셨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다행히도 오래 아프시지는 않고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구 선생님처럼 7년, 8년 아프고 계시면 아, 이거 정말 힘들겠구나. 돈도 돈이죠. 사실은 그럼요. 그렇게 있으면 무한히 도둑이라는 진짜 말이 네. 뭐 다 있는 거 다 뭐 하나씩 네. 하나씩 벌어도 거기다 다 들어가니까. 맞아요. 저는 원래 좀 가벼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가벼운 얘기 하세요. 가벼운 얘기 아니, 하셔야 돼요. 요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벼운 얘기 하세요. 제가 원래 예. 동치미에 처음 나온 게 2017년이거든요. 3년 됐어요. 근데 아버지. 그때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상 중에 장례식장에서 맞아, 사실은 맞아. 오셨잖아. 섭외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는 잘 몰랐죠. 몰랐는데 그 이후로 전신 마취를 11번 하셨어요. 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서 이제는 네가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 보호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 외아들인데 형제라도 있으면 좀 같이 뭐 해주면 그것도 없고. 맞아. 그래서 어머니가 입원하시고 뭐 항암하시는 동안에 도시락을 아버지가 싸주셨거든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이 없어. 그 왜 소세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해주시면 이제 칼집을 내고 벌어져서 프라이팬을 하는데 그냥 생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아유, 괜찮아.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지만 그 뚜껑을 탁 열었다가 닫았어요 다시. 그래서 그냥 밥을 굶었는데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시락도 제가 매일은 아니었지만 싸기도 하고 친척들에서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어머니가 계속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는 저한테는 애증의 존재였어요. 사랑하는 존재라기보다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신경질부터 나요. 맞아. 왜 그렇게 했냐고. 맞아, 왜? 맞아. 왜? 그러다가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동치미 출연했을 때만 해도 어머니에 대해서 되게 애증이 30년 동안을 투병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항상 어머니로 인해서 일이 틀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갔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의과대학을 들어간 것도 어머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인턴을 하려고 모 병원에 인턴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인턴장이라는 걸 했어요. 선생님 아시겠지만 인턴장을 하면 그래도 좀 하고 싶은 과를 좀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일주일을 일했는데 또 재발을 한 거예요, 암이. 어머니가? 그쵸. 그래갖고 2주 정도를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인턴이 원래 잘 못 자지만 그 와중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째가 딱 되니까 고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편지 10장을 써서 우리 동료들 또 우리 교육연구 부장님 간호사 스테이션에 다 올려놓고 야반도주를 했어요. 어머나. 나와서 이제 어머니를 수술을 시키고 살렸어요.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인턴을 해서 이제 그 전공을 선택했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가정의학과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어머니 케어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정의학과 의사는 고루고루 보잖아요. 스페셜리스트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가정의학과 진료 이제 전문의를 땄어요. 병원을 오픈하는 인테리어 중에 또 재발했어요. 그래서 결국 병원 인테리어를 3개월 쉬었어요. 병원을 쉬면서 생각이 또 바뀌어서 영양치료하는 의사가 됐어요, 저는. 기능의학을 하는. 그것도 왜냐면 어머니가 항암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영양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다 진로가 바뀌네요. 그러니까요. 인생이 달라요. 그렇게 됐고 기존의 병원을 지금 병원으로 옮기는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평생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애증이었어요. 왜 어머니? 왜? 왜 그러셨어요? 내가 왜? 뭐만 하려면. 왜를 했는데 30년을 아프셨으니까. 그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뭐 이렇게 케어는 안 해주셨지만 길을 다른 방식으로 잡아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주제가 우리 병간호하는 가족이 힘드냐, 환자가 힘드냐인데 결국은 힘든 환자하고 병간호하는 가족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뺏기는 것 같아요.
주고받는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따님들도 아마 아버님 간병을 하면서 많은 힘들었겠지만 또 많이 얻었을 거예요. 더 성숙하고. 저도 남편이 이렇게 집에만 그렇게 갇혀 있는 세월이 수없이 가는데 난 지금 생각하면 내 남편이 나한테 특별 교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만들고 이 남편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깊이 그 남편 그 인격과 그 실력과의 동일하게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근데 우리는 옛날에 벽장에다가 막 하는 거 맛있는 거 두고 막 뭐 고춧가루도 두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 벽장만 열면 별거 다 있어. 그런 거 같이 어떤 때 내가 딱 생각, 아 우리 집에는 벽장이었어.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많은 걸 나한테 나눠줬고 벽장같이 어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나한테 갈 거를 얘기해 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 그 병 간호했다는 게 간호보다는 너무 그 많은 거를 나한테 줬다. 근데 선생님 그게 보통 간호할 때 지금 우리 이선미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할 때는 그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할 아니요. 때는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걸 다 겪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는 그 그 지혜를 결과물로. 뭔가를 고마움을 사실은 그럼. 찾게 되는데 할 때는 짜증나고 힘든 거 인정해야 진짜 돼요. 짜증나요. 그거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저는 뭐 가벼운 얘기인데 저희 아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기가 이제 금이 가서 기부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도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을 기부스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걱정되잖아. 그래서 뭐 죽도 사주고 내가 음식을 안 하니까 사다 주니까 막 좋아하더라고. 근데 3, 4일 됐는데 자꾸 뭘 시켜. 시키지 당연히 안 되는데. 아니 충분히 이것도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이걸로까지 만들어야 아니 예를 들어서 바꿔야겠어 이걸로? 아이고 참 예를 들어서 이해하겠냐고. 발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해하지만 왜 발 충분히 불편하면- 이렇게 다니면서 왼손으로 짚고 뭐하고 아니 자기가 무슨 큰 환자처럼 막 부리는데 막 화가 나는 거서 아 그만해 이제 충분히 하잖아 나도 일 바쁜데 충분히 움직일 수 있잖아 그리고 리모컨 왼손으로 틀면 되고 화장실 가고 땄다고 뭐가 뭐 그만 짜증내 진짜 짜증나. 그렇게 하지 마요. 그랬는데 우리 별이가 자다가 떨어졌어요. 자다가 침대에서 이게 금이 갔나 봐. 똑같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마음이 세상에. 찢어지고 막 찢어 막 이게 뭐 별아 움직이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움직이지 마. 뭐 먹고 싶어? 뭐 이게 근데 아내 딱 보니까 아내도 이러고 있길래 야 가만 있어. 이게 아니 이게 겪어본 고통이면은 얼마나 아픈지가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치. 근데 모르지. 저는 이제 애를 처음에 낳으러 갔는데 진짜 하늘이 한번 뒤집어져야 애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정말 이렇게 정신이 나갈처럼 아픈데 우리 남편이 괜찮아 누나도 낳고 밑에 동서도 낳는데 당신도 할 수 있어. 정말 너무 그렇잖아. 근데 이 아픔을 자기는 모르잖아요. 남자들은 이 고통을 모르는데 얼마 전에 우리 남편이 저랑 같이 이제 사무실에 같이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바로 저기 병원 가. 그러고 저는 이제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러고 저녁에 약속해서 들어갔더니 저희 남편이 침대 바닥에 나동그라져 있는 거예요. 침대 못 눕지 허리 너무 아파가지고 그 왜 몸에 돌이 있어가지고 근데 요령이 벌써? 녹이 왔었던데?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걸 또 안 아파봤잖아. 그게 애들은 아픔이라고 그러던데.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 침대 올라갔잖아.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버지도 있었고 닦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숨도 못 쉬면서 침대도 못 올라가겠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안 됐다 싶어서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다 여자 출산의 고통 같은 거여서 남자들이 다 하면서 남자들이 두 부리를 나는데요. 요로결석을 겪어본 사람이 아닌데 알아야지. 그래서 되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만한 고통이었대는 난 아직도 그게 잘 이해는 안 가요. 그렇게 아픈지. 근데 이게 아픈 사람 마음을 이해하려면 나도 그걸 당해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때 같아요. 조금 이렇게 옆에서 잘 그 위로의 말을 해주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저는 감기가 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툭 하면은 감기가 오니까 기침을 하잖아. 그거 정말 싫다. 예, 그런데 기침하는 사람도 너무 힘든데
아 병원에 가지 그랬어 뭐 이러고 이렇게 위로하는 말보다 한마디씩 하니까 나는 병원 아파 가지 죽겠는데 그랬어. 기침도 못해 눈치 보느라고 그게 되게 오래 가더라고 별이가 어디서 나오냐고 엄마가 낳잖아요 애 아픈 거보다 엄마를 더 챙겨줘야 돼 사실은 근데 선생님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는 남편 아픈 거보다 애 아픈 게 저도 똑같던데. 그렇죠. 아니, 남편 그럼요. 아픈 거는 덜 신경 맞아. 쓰이고 애기 원래- 아픈 거는. 이게 양수영 변호사도 그렇게 양수영 하는데 변호사도 남편한테 정이 없고 나도 아내한테 정이 없는 거야. 아니, 맞잖아.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